지점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해요.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와이파이처럼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게 바로 파동의 정의고요. 이러한 파동의 종류를 보시면 파동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소리도 있고요. 지진도 있고 물결도 있고 빛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파동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발생했을 때 옆으로 퍼져나갈 때 어떤 물질, 멋진 말로 그걸 매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매질을 통해서 전달됩니까? 라고 하면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옆으로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지진은 땅이라는 매질, 물결은 물, 빛은 어떤 매질이 없어도 통과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들을 우리가 목적성에 맞게끔 파동도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파동을 분류할 때 기준은 이 물질이 옆으로 퍼져나갈 때 매질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야 안 한 거야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누면 반드시 매질이 필요로 하는 얘네와 같은 파동을 우리가 탄성파라고 부를 거야. 근데 매질이 없어도 옆으로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가 탄성파가 아니야 라는 뜻으로 비탄성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파동에서는 대부분이 다 탄성파예요. 매질이 필요 없이 전달이 되는 비탄성파의 형태를 띠는 게 빛과 같은 아이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빛을 포함한 뭐요? 전자기파가 비탄성파의 형태를 띠는 거고요. 그걸 뺀 나머지 모두가 탄성파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파동을 분류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파동이 여기서 발생해서 오른쪽으로 파동 에너지가 진행해서 간다고 쳐. 그랬을 때 쓸고 지나갈 때 여기에 있는 매질들이 어떻게 떨려? 파동과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떨릴 거야? 아니면 이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은 떨릴 거야? 라고 하는 매질이 떨리는 진동하는 방향하고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 사이의 각도에 따라서 그 각도가 같은 방향인 나란한 방향이라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뭐라고 한다고? 종파라고 하고요. 만약에 방향이 나란하지 않고 수직한 방향이라면 이걸 뭐라고 할 거다? 횡파라고 부를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주로 배웠던 파동은 소리와 빛입니다. 그죠? 소리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하니? 네, 소리는 탄성파에 속하고요. 소리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하니? 어디에 속합니까? 종파에 속합니다.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빛은 어디에 속합니까? 빛은 어디에 속하니? 네, 비탄성파에 속하고요. 빛은 어디에 속하니? 네, 횡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빛과 소리는 파동이라는 공통점을 빼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격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파동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오셨다.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솔직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파동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려면 횡파 구조 보시는 게 맞고요. 횡파 안에서 파동의 구조 5가지 요소를 분석해 보는 게 좋다. 그 5가지 요소에 뭐 있었니? 기억해내. 파장 있었어요. 또 주기, 진동수, 진폭, 하나 더 있잖아. 속력. 이 5가지들을 각각의 기호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기호하고 단위. 그래서 람다, 미터. 주기는 T, 초. 진동수는 프리퀀시 F, 단위는 헤르츠. 진폭은 A, 단위는 미터. 속력은 벨로시티 V, 단위는 미터 퍼 초로 보면 된다. 그중 파장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 진행할 때요, 진동할 때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셔도 되고 고래에서
이게 바로 한 파장의 길이다. 그래서 어떤 아이의 한 파장의 길이가 8m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 그럼 여기까지가 몇 미터? 4m. 그러면 이게 몇 미터? 2m.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니까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쟀을 때 몇 초 걸렸는지 보시면 되겠죠? 2초라면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예요.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였으니까 거꾸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번 진동했어? 라고 하는 이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했는데 주기와 진동수는 반드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로 하는 게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진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파동 에너지가 지나갔을 때요. 여기에 단단한 땅이 파동 에너지 때문에 얘는 이만큼 끌려 올라가고 얘는 요만큼 끌려 올라가고 여기는 이만큼 내려갔습니다. 자, 파동 에너지 때문에 매질이 움직인 최대 변이, 매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변이는 그 매질 원래 있었던 위치로부터 마루까지의 높이를 재던 원래 위치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재던 이게 매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변인데 변이의 특징은 반드시 뭘 가져야 되냐면 방향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2m예요. 또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2m예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파동이 퍼져나갔을 때 파동의 속력, 모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주기분의 파장이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T분의 람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계산하면 F 람다라고 써도 무방하죠. 됐어?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F 람다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파동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되는 게 어떤 순간 매질이 꿀렁한 모습을 그리니까 여기에 있던 매질들이 이 상태로 꿀렁이고 있어. 그러면 조금 지난 후에 다음 순간에 여기에 있는 이 매질은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가르쳐주면 얘는 내려갔다고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얘는 파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 오른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고 있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파동이 왼쪽으로 가니까 이 모습이 점점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A의 매질의 높이는 낮아지는 게 맞아. 맞아. 파동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 모습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갔어야 되니까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다면 A 매질은 올라갔어야 정상이야. 맞죠? 그래서 매질의 높낮이의 변화를 통해서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됐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파동의 5요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파동이었구나.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은 옆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이 진행하는 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럼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야? F 람다. 아니에요. 이거는 파동은요, 결정된 속력을 계산할 때 그 순간에 진동수와 파장의 길이를 곱하는 거지만 파동의 속력을 변화시키는 건 파장. 아니요. 파동의 속력을 변화시키는 건 파동이 통과하는 매질의 상태와 성질의 뭡니까? 변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여기가 공기 중이었는데 물속으로 공기 중에 가던 빛이 물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전달되는 매질이 달라졌죠. 속력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집니다. 여기서 매질이 달라지니까 속력이 달라지는 거고요. 속력이 변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F 람다 값 중에 누가 바뀌는 거죠? 람다. 네, 파장의 길이만 속력에 따라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속력의 값이 돼서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 실제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어떤 매질을 통과해? 요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속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같은 매질을 통과하고 있다면 속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매질이 변해서 속력이 바뀌는 거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매질이 필요 없는 빛과 같은 아이들은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요? 빛은 진공. 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을 통과할 때의 속력이 제일 빨라. 그 다음이 매질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매질이 빽빽해지니까 속력은 점점 느려져. 그래서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른 진공을 통과할 때의 빛의 속력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속이라고 부르거나. 그 광속 C는 F 남다로요. 다른 속력은 벨로시티 V로 쓰는데 빛의 속력일 때만 C로 표현한다. 그래서 광속일 때만.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빛이 아니고 소리요. 소리의 속력은요. 매질이 어떻게 있을수록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이 빠르다 그랬어? 빽빽해요. 네, 매질이 빽빽해서 그 매질의 입자가 그 옆에 있는 입자를 쳐줘야 진동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빽빽하게 있어야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서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 기체고요. 소리는 매질이 없는 진공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소리가 전달될 때 매질이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라고 하는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에서의 성질도 중요해. 그러니 공기는 똑같이 기체를 통과하는데요. 그 기체의 온도가 높아, 낮아 이거에 따라서 소리의 전달 속도가 또 달라요. 그럼 소리는 찬 공기를 빨리 통과할까요? 더운 공기를 빨리 통과할까요? 따뜻한 공기. 그래서 더운 공기를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이 찬 공기를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보다 무조건 빨라요. 이걸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낱말 반말 말고 이 새끼야. 낱말은 쥐가 듣고 병신 새끼들, 새가 듣고 이런 베트남 새끼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그렇지. 쥐가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낮에는 햇빛이 땡땡 내려지면요 실제로 뜨거운 공기가 땅바닥 쪽에 있냐 한쪽에 있니? 땅바닥 쪽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중3 때 배워요. 그래서 네 기억나요? 땅은 물보다 비열이 커요. 작아요. 뭐 하나 좀 맞춰봐요 병신들아. 저 비율 배웠어요. Q는 CM 땅이 물보다 비열이 작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져요. 네.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땅이 빨리 뜨거워져서 얘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땅에 가까운 쪽의 공기가 뜨거워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요 땅에 가까운 쪽의 공기의 온도가 40도, 30도, 20도, 10도 이런 느낌이야. 맞아? 자, 네. 그래서 여기서 경원이가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이 경원이 주둥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직진해서 가야 되잖아. 근데 공기마다 온도가 다 다르면 소리의 입장에서 다른 매질이야. 마치 공기 중에서 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 직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꺾이는 굴절이 일어납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항상 굴절이 일어나는 방향은 느린 매질 쪽이었어? 빠른 매질 쪽이었어? 느린 매질.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요. 그러니까 느린 매질인 찬 공기가 있는 쪽으로 꺾여서 소리가 낮 동안에 이렇게 꺾여갑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 원래는 여기에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여기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낮에는 더 위쪽에서 소리가 들려 이 얘기잖아. 됐어? 그리고 나서 해가 지면 땅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훅 떨어져. 그래서 땅바닥이랑 가까운 쪽의 온도가 10도, 20도, 30도, 40도 거꾸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똑같이 경원이 새끼가 오 이지랄 해도 그 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찬 공기가 있는 쪽으로 꺾이니까 오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여기서 들려서 더 아래쪽에서 들린다는 걸 반말은 쥐가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조상들이. 선생님 키가 밤이 되니까 커졌어요. 성장기라 그래요. 되겠어요? 근데 저 네. 진짜 저 의미가 맞아요.
네? 진짜 저의미예요. 네, 저음이에요. 저는 그 조상님들이 대장인가.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린다는 게 낮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밤에는 쥐가 그거 나타나는 아니었어요? 그건 말 조심하는데? 그건 줄 알았는데. 누구 집단까지 만나. 저거는 숨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저거는 역설이에요. 역설. 낮에는 새가 많으니까 그러고 밤에는 쥐가 더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진짜 그건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 밤에도 새는 돌아다녀요. 낮에도 쥐 자. 돌아다녀. 아, 이래 타고 다닌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기 때문에 이래 타고 다닌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는 CNC 다녀요 또는 CMS 다녀요 둘다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새끼들은 굴절하니까 몇 도 꺾여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면 우리나라 조상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 티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오, 겸손해요. 겸손.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다.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이 다른데요. 그 온도에 따라 더운 공기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고 찬 공기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린데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를 먼저말로 음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음속 계산하는 식이 331 더하기 0.6t입니다. 이거 그 수학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러게요. 자, 그 중에서 이 T가 공기의 온도, 기온입니다. 이 실온했어요. 실온. 지구의 평균 기온을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고요. 상온의 범위가 15도에서 25도 사이인데 그 중에서 15도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 값이 얼마 나온다? 340.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속입니다. 평균 음속. 오. 됐어. 근데 이 온도가 15도보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이거 저번 주에 한 거 아니야? 맞아요. 저번 주에 했어요. 근데 왜 계속 어야? 근데 새롭게 배워가잖아요. 자, 그래서 공기의 온도가 15도가 아닌 25도가 되면 음속은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오.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은 더 빨라지는 게 맞다. 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아니고 물결이요.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였다? 기억해내야지. 수심. 그래서 물의 얼마나 온도예요, 사실. 어? 사실 물의 온도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 게 뭐냐면 수심에 따라도 결정되지만 물의 밀도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근데 물의 밀도를 결정하는 게 온도와 염분입니다. 염분. 연분비 일정 법칙. 아무 말이나 좀 하지 말고. 바닷물. 자, 만주예요, 만주. 저 2년대. 이형의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밀도에 따라서 바뀌는 건 맞지만, 그래서 네 가장 파도의 속력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인자는 수심이다. 그 수심이 깊은 쪽의 속력이 얕을 때의 속력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깊은 물에서는 파도가 성큼성큼 가는 거고 얕은 물은 아장아장 가서 그래서 파도의 속력도 F 남다로 계산을 하는데 깊은 쪽에서 얕은 쪽으로 갈 때 진동수는 어때? 일정. 네, 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요. 속력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만 변합니다. 그 중에서 깊은 바다는 속력이 빨라야 되니까 파장이 길어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 넓게 나타나고요. 얕은 바다는 속력이 느려야 되니까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 좁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런 모습을 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어떤 인자들이 결정하는지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속력이 결정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그렇다면 빛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빛은 사실은 원래 이름은 전자기파다. 태양과 같이 뜨거운 입자들한테는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물질이 플라즈마 상태로 있어. 걔네들이 폭발할 때 전기를 띤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전기장을 만들면 그 전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에
수직한 네,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또 전기장이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서로를 유발시켜서 가기 때문에 별도의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가 만들어진 거야 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자기파라고 얘기해놔. 됐죠? 이러한 전자기파 면접 대비 어디서 해요? 100번 가르쳐줬다 이 새끼야. 면접 대비는 면접실에서 해요. 응? 저 스탠드 가져갔대요. 뭘 가져가? 먹어요. 네. 스탠드업이에요. 스탠드업이야 이 새끼야. 스펠링도 모르는 새끼들이. 씨. 저 아는 자, 요즘에 난 영어 회화 하루에 한 문장씩 외우고 있어. 오, 잉글리시 프로페셔널. 너무 긴 단어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전자기파에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분류를 하면 이래라고 얘기했어요. 그 에너지의 크기로 분류했을 때 가장 전자기파의 형태 중에 에너지가 큰 애들을 싸잡아 X선, 감마선. 이걸 싸잡아 뭐라 그러니? 방사선. 그 방사선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큰 애가 감마선. 그 다음이 뭐니? X선.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 적외선, BC라고 하는 거. 가시광선. 아 비. 가시광선이랑 좀 정리된 단어를 쓰도록 하자. 근데 왜 감마선이에요? 뭐가 감마선? 아, 이름이요? 오메가선일 수도 있다는 아, 뜻이에요. 이 알파 이름. 벨타는 왜 뛰어넘고 왜 감마선? 오, 이게 정도를 뛰어넘은 그래, 그렇다고 쳐. 자, 있고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나누는데요. 에너지가 가장 큰 애를 뭐라 그러니? 자외선. 자외선. 그 다음을 가시광선. 그 적외선. 다음을 적외선.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더 커. 자외선의 자자는 무슨 색? 스스로 샤. 보라색. 나도 모르겠다. 보라색 적외선 유빈아, 들고 있어. 너도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스스로 자일 수도 있었잖아. 보라색 자자. 적외선 할 때 이 적자는 무슨 적자? 불글자. 그러니까요. 빨간색의 에너지가 알주노 노란색의 에너지보다 뭐하다? 작다. 맞아요. 자, 빛의 삼원색 뭐 있어요? 빨초 초. 빨초파. 되겠어요.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초록색보다는 파란색의 에너지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사이즈를 우리 뭐라 그런다? 이걸 전파라고 한다. 그 전파 중에서요. 가장 에너지가 그나마 큰 게 전자레인지에서 나온다. 전자파. 아니 그 마이크로파. 그 전자레인지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대체 단어적이. 전자파 나오지. 그 전자파 중에 마이크로파가 나오지.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예요. 마이크로웨이브. 맞아요. 마이크로웨이브. 자, 파동을 웨이브라고 해요. 웨이브. 그래서 네.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 TV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때에 해당되는 얘네들을 싸잡아 전파라고 하더라. 나는 얘기였어요. AM은 그 이 오고 오전이. F가요. 진동수 F예요. 그래서 진동수를 변화시켜서 통신한다 이거고요. AM은 진폭의 A예요. 네, 그래서 진폭을 변화시키는 통신 방법을 얘기합니다. 진동수는 근데 못 봐요. 일정한 거 아니에요 진동수가? 아, 진동수는 일정한데요. 통신할 때 진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 진동수 위에 네가 말할 때 생기는 진동수를 얹혀서 버려. 이거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 그럼 기본 진동수를 바꿔주면은 그 바꿀 수 있어요? 뭐를 바꿔요? 저거요. 진동수 바꿔서. 아, 이게 뭐냐면 네가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따른 진동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가면서 손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라디오에서 기본 진동수를 만들어서 얘랑 같이 더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제 경원이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보강 간섭. 네, 훨씬 더 이제 파동이 크게 나타나요. 오. 그리고 나서 네, 이걸 받을 때는요. 그 수신한 부분에서는 이걸 벗겨내요. 이거를 벗겨내고 기본 진동수를 벗겨내고 얘만 듣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는 게 FM 통신이에요. 아. 됐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FM 통신에서 그냥 그래 좀 닥쳐. 질문하지 마. 진도나하게 이렇다고 질문을 오만하게 해. 들어.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기파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빛의 성질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제 대충은 느낌을 잡았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러한 파동에도 뭐가 있다고? 성질이 있어.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5가지로 정리해서 배우겠다가 이 책의 뒷부분 내용들이죠. 가장. 자, 파동의 성질, 구조 말고. 네, 파동의 성질이 있는데 굴절. 그 파동의 성질이 바로 직진, 이게 반사, 굴절, 굴절, 회절, 회절, 네, 간섭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동의 이건 성질이고요. 파동의 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이 파동의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소리의 3요소. 하형, 소리의 음색. 3요소에 뭐가 있어? 네, 바로 맵시와 세기와 높이를 결정하는 건 얘네들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게 진동수야. 소리의 세기를 계산하는 결정하는 게 진폭이고요. 소리의 맵시를 결정하는 게 하형이었어. 하형. 그래서 네, 또 이런 식으로 빛에도 2가지 요소가 있어요. 빛의 2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빛의 2가지 요소가 빛의 세기하고 빛의 색깔입니다. 소리처럼. 이 빛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색이 얼마나 밝아 이거 진폭이 결정해요. 진폭. 네, 그 다음에 자 빛의 색깔 RGB.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바꿨어 라고 할 때 변하는 게 뭘까? 이거 진동수. 되겠어? 요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면서 파동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파동 에너지입니다. 파동 에너지인데 파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파동 에너지는 A제곱 F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빛의 색깔을 변화시켰어? 그럼 진동수가 달라지면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빛보다는 초록색 빛이 그 다음에 파란색 빛이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폭은 안 바뀌어요? 진폭은 빛의 밝기예요. 그러니까 밝기. 흐린 빨간빛, 흐린 초록색빛, 흐린 파란색 빛이라면 진폭은 안 바뀌겠죠. 근데 흐린 빨간색 빛이 눈부신 빨간색 빛으로 바뀌는 순간은 진폭이 달라지죠.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진폭은 밝기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색깔을 바꿨어요? 그럼 진동수가 달라진 거예요. 되겠죠?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빛의 구조에 대한 얘기는 중2 때 다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올라오면 여기를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도 피면 막바로 그냥 일로 가거든요. 여기를 하나도 설명을 안 한다고요. 근데 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정리를 했겠지라는 생각이야. 그러면 파동의 성질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본론인데 그 중에서도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는 듣고 오셨어요. 굴절을 들으시고 개새끼. 저거 스넬 법칙을 배우고 간사이 법칙을 배우고 공기 중에서 빛이 물속으로 넣어주고 갈 때 빛이 꺾여서 굴절각 보는 거 이제 중학교 때 했단 말이죠. 맞아요. 안 한 척하면 안 돼. 경찰한테 잡혀가. 들은 지가 오래되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했고 이게 생으로 고등학교 내용이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책을 피면 막바로 일로 가요.
근데 여기까지 뭘 알고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여기 통과할 수 없어. 그래서 주변에 뭐가 생겨? 그림자.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지는 현상이 바로 직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천체에서도 그림자지는 현상 때문에 뭐가 일어나 그래서 식현상이 생기는 거야. 식현상. 낮밤이 아니고 그래서 식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월식, 일식. 맞아요. 일식이나 월식이 생기는 게 바로 식현상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다음 반사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성질을 반사라고 해. 기억나니? 되돌아 나오는 성질. 그랬을 때요. 얼마로 들어갔다 얼마로 나오는지 각도 재고 싶어. 그러면 각도를 재기 위한 기준선이 필요해. 뭐야? 법선은 빛이 들어간 접선면과 90도 되게 선을 그리면 그게 법선인데 그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의 각도를 각각 입사각과 반사각이라고 할 건데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이루는 관계에 법칙성이 있어. 그걸 반사법칙이라고 할게. 어떤 규칙성이 있니? 반드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예외 없이 같아야 돼 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표면이 이렇게 매끄러울 때는요 빛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죠? 무슨 반사입니까? 정반사. 정확한 반사, 정반사. 자, 정반사가 일어나는 특징. 정반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매끈해요, 매끈. 매끄러운 면에서 정반사를 할 건데 정반사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 네, 주변의 경치가 뭐한다? 비춰진다. 그래서 아침에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고 왔다는 얘기는 거울에서 정반사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표면이 거칠 때 일어나는 반사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난잡한 반사가 일어나 난반사야. 난반사가 일어날 때 주변의 경치는 비치지 않고요. 단지 그 물체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만 있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요. 사물을 보는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생기부에 코멘트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어떤 물체를 내 눈으로 보는 과정을 설명하면 뭡니까?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체를 볼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물체에서 무슨 반사? 난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반사된 빛이 빨간색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색이 빨갛게 보인다는 거죠. 반사된 빛이 만약에 빨간색과 초록색이 동시에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저거는 파란색이에요. 아니 노란색이구나. 노란색이죠. 네. 자, 빛의 삼원색 합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빨, 초, 파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의 삼원색인데 이 둘이 합해지면 노란색. 노란색. 이 둘을 합하면 하늘색. 청남색. 아니 청남색. 이렇게 합하면 노란색. 네, 자홍색이라는 보라색. 이거 다 합하면 백색광. 태경이 미술 잘해서. 색이었어. 자, 그랬을 때요. 선생아, 요색, 요색, 요색이 색의 삼원색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배우는 빨간색, 노란색, 파, 요가 색깔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건 미술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고 미술 아트. 실제로 과학에서의 색의 삼원색은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은 이겁니다. 아니 세계 삼원색도 빨초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빛의 삼원색은 빨초파고요. 색의 삼원색은 자홍색, 청남색,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색의 삼원색입니다. 여기 검은색 빛은 없어요. 자, 검은색 빛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빛을 반사하지 않을 때 그 부분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사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반사 법칙이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그리고 반사 중에서 정반사와 남반사가 있는데 어떤 반사를 해도 반사 법칙은 무조건 성립. 대신에 빛이 한 방향으로만 반사돼서 나가는 걸 정반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의 경치가 비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되는 걸 남반사라고 하는데 이 모든 방향 빛이 불규칙하게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볼 수 있다. 선생님 몸에서 정반사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네 방향으로 앉았을 때 선생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방향에 있는 사람밖에 못 봐요. 빛이 한 방향 나가니까. 근데 너네가 어디에 앉아있어도 선생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 몸에서 반사되는 모든 빛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나는 반사. 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굴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반사는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라면 굴절은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갈 때 꺾여 들어가요 라고 하는 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 굴절이다. 맞아? 근데 왜 꺾여? 왜 직진 안 해? 매질이 달라지죠. 매질이 다르죠. 매질의 그 진동수 그 속력. 그렇죠. 매질이 달라지면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서는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고요. 물 속에서는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꺾여 들어갈 때 이유가 뭐냐? 그건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그 속력 차이만큼 꺾여요. 그러니까 10의 속력으로 가던 아이가 5의 속력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질을 통과할 때 꺾이는 것과 10인 매질을 통과하다가 1인 속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매질을 지나갈 거예요. 꺾이는 정도. 가가 많이 꺾일까요? 나가 많이 꺾일까요? 나가 많이 꺾인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가 클수록 꺾이는 비율이 크게 나타납니다. 알겠어? 이건 스네어 그래서 법칙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두 매질 사이에 속력이 달라서 꺾이니까 속력 차가 클수록 많이 꺾여요. 이런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꺾이는지를 각도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때도 법선 그리죠. 법선을 그렸을 때 이게 입사각, 법선으로부터 이게 굴절각.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꺾이는데 꺾였을 때 생기는 이 각도의 크기가 바로 전달되는 매질의 속력의 비율과 같은 비율의 각도를 갖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꺾일 때요. 보시면 이렇게 빛이 가다가 이렇게 꺾였어.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꺾였어. 자, 1번 빛, 2번 빛 누가 더 많이 꺾였습니까? 라고 하는 꺾인 정도를 뭐라고 한다? 굴절률. 굴절률이 더 큰 건 1번이니 2번이니? 2번입니다. 원래 가야 되는 방향으로부터 누가 더 많이 확 꺾였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니까 2번의 굴절률이 더 큽니다. 자, 굴절률은 둘로 나누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면은 N 공기, N 물처럼 공기의 절대 굴절률, 물의 절대 굴절률이고요. 공기의 절대 굴절률이라는 건 진공에서 공기로 갈 때 얼마나 꺾였냐 그 비율이 공기의 절대 굴절률. 물의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서 물로 갈 때 얼마나 꺾이는지가 물의 절대 굴절률. 이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 N 공기 물 또는 N 물 공기처럼요.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갈 때 꺾이는 비율 또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꺾이는 비율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상대 굴절률입니다. 그중 머리가 있는 척 하시면 이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우리가 상대 굴절률을 그려놓은 겁니다. 됐어? 네. 이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이기 때문에 속력 비율로 구한다. 그래서 V 물의 속력 분의 공기에서의 속력의 비율이 사실은 상대 굴절률인데 속력은 F 람다로 계산을 하는데요. 공기 중에서의 진동수의 공기 중에서의 파장, 물에서의 진동수의 물에서의 파장의 비율인데
어차피 파동이 굴절에서 들어가도 몸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는 같기 때문에 약분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 비율이 상대 굴절률 비율이었죠. 네. 또 속력의 비율만큼 각도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사인 세타 물에서의 각도분의 사인 세타 공기에서의 각도 비율이 상대 굴절률을 얘기해요. 순의 법칙. 네, 근데 이걸 절대 굴절률로 구하고 싶으면 얘는 거꾸로 n 공기분의 n물로 구하는 게 맞아 이랬어요. 오. 그죠? 자, 예를 들어 공기에서의 실제 빛의 속력을 10으로 보자. 물에서의 빛의 속력을 우리는 5로 보자. 그럼 얘 상대 굴절률이 얼마니? 라고 하면 이게 5, 이게 10이니까 얼마입니까? 2예요. 되겠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속력이 얼마? 2배 느려졌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상대 굴절률을 배웠으니까 NAB가 5라고 칠게요. NAC는 2라고 칠게요. 그럼 또 내가 NBC는 얼마일까 구하십시오. 저거는 제 생각에는 다 물어. 빨리 세볼게. 2분의 5예요. NBC가 2분의 5. 얼마일까요? 되게 많아. 아메리칸이야. 됐어요. 그렇죠. 여기에서요. 보면 딱 보는 순간 그냥 이렇게 멍하고 보시면 안 되고요. 요거에 그래서 속력 비율이 얼마냐면 VB분의 VA 값이 5라는 얘기잖아. 그럼 5를 빨리 만들어. 얘를 만약에 10으로 보면 얘는 얼마면 되겠어? 2로 보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빨리 만들어야 돼. 뭐야? VC분의 VA인데 A는 같은 물질이니까 속력 같게 봐야죠. 네. 그러면 얘를 얼마로 보면 돼? 이거 5로 보면 계산해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VC분의 VB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다 구해놨잖아. VC는 5고요. VB는 얼마예요? 2. 그래서 얘는 얼마면 되겠니? 0.5면 돼요. 0. 얼마? 4면 돼요. 이런 얘기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이때 보이세요? 이거는 5라는 숫자인데 얘는 2라는 숫자야. 이 숫자의 크기의 느낌이 뭔지 봐요. 그리고 아까 너네가 구했던 MBC는 더군다나 0.4예요. 얘네들은 1보다 그나마 큽니다. 그렇죠? N 그래서 AB의 값이 1보다 큰 애가 있고 NAB의 값이 1보다 작은 애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1보다 클 때의 의미는 뭐고 작을 때의 의미는 뭘까? 1보다 클 때는 느려져요. 그렇죠. 근데 빠른 거에서 느린 쪽으로,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 중에서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질수록 상대 굴절률이 뭐해진다? 커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굴절률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느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대 굴절률이 1보다 작아진 이 아이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VC분의 VB로요. 얘 2, 얘 5였잖아요. 빨라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라졌다 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가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중에서요. 지금은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을 때 굴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거꾸로요. 느린 물속에서 빠른 공기 중으로 가면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각도가 더 커져야 되니까 직진한 것보다 각도가 더 커져야 되니까 눌려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요게 바로 입사각이고요. 요게 바로 뭐냐면 굴절력이에요. 그래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갔다는 얘기는 느린 매질에서 생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굴절각은 얘네들보다 굴절각이 오, 이거는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커져요. 중학교 3학년 지금 바고반 언니 오빠들 면접 됐어. 한 2주면 다 끝나요.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생기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입사각과 반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물어봤어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어때야 되니?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오 잘했어. 그러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의 크기는 어때야 되니?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그럼 떨어지는 거죠. 페일이에요, 페일. 그래서 입사각에 비해 굴절각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어떨 때 작아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면 굴절각이 작을 거고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면 굴절각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느린 매질에서 시작해서 빠른 매질로 갔기 때문에 빠른 매질에서 생긴 굴절각의 크기가 더 커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30인데 얘는 60이었다고 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 어떻게 나온다고? 커져요. 커지죠. 그래서 내가 이 각도를요 40도로 만들었더니 이 각도가 90도가 됐다고 치자. 이런 느낌.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 굴절각도 커졌는데 그 굴절각이 연병한 90도야.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뭐라 그러니? 인계각이에요, 인계각. 이걸 인계각이라고 하고요. 이 각도보다 각도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해도 얘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41도로 만들면 얘는 더 커져서 92도인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치죠. 저거는 그 전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절은 다른 매질로 나가야 되는데 굴절각이 너무 커서 같은 매질로 들어와 전부 다 반사된 것처럼 보이는 전부 다 반사되는 형태 전반사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는 구라야죠. 불안하죠. 왜요? 실제로 반사각이 41도의 각도인 반사각도 생기고 굴절각 92도인 얘도 같은 매질 속에 두 개의 빛이 생길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반사. 들어오는 순간 굴절광선이 반사광선이랑 합체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반사광선이랑 붙었어요. 그래서 전반사가 된 거예요. 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이러한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뭐라 했어? 저거는 거울이에요. 광선. 아, 강섬유 통신 그거 그 도청 안 되게 하는 이쯤 다 몰라, 이씨. 이상한 아저씨.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은요 광섬유 안 쓰고 전선 썼어요. 전선을 쓰면 여기에서 빛을 쐈을 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나가는데 이거 잡으면 도청돼요. 이게 도청이야. 그래서 근데 광섬유를 썼을 때는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매질을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내요. 그 중에서 안쪽은 뭐라고 불러? 내부. 안쪽은 전선, 바깥쪽은 전전선. 코어. 어. 바깥쪽은 클레딩이라고 하는 느린 매질과 빠른 매질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느린 매질 쪽에서 빛을 쏘는데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으로 쏴요. 그래서 전반사만 일어나게끔 이렇게 가게끔 쏜다. 그래서 얘는 도청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광섬유다. 그러면서 전선으로 쏠 때는 전자의 이동 속도로 쏘는 거야. 근데 광섬유는 빛으로 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보다 빛이 움직이는 속도가 열나 빨라서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납득이 돼?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다 배웠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문제 풀어봐 라고 얘기했어요.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고쳐야 될 거 있어요? 이거 고치의 부정행위예요, 이거. 많이 찔 것 같은데. 자, 다 풀어도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안 고쳐도 된다 그랬으니까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은 나오겠지. 틀리면 다 뒤져, 이씨. 자,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파동,
2번이 매질, 3번은 속력, 4번은 진동수, 5번은 파장, 태경이 전멸, 6번에 공기는 17, 그 다음에 물은 75, 7번은 3, 8번에 4, 9번 4, 다예요? 10번 2. 아니 쌤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해요 쌤. 이거 5번이 헛소리 말고 일단은 7점이나 해. 쌤 5번 진폭 아니에요? 자, 5번은 파장, 안 돼. 3번이 뭐라고요? 3번에 속력. 파장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진동수는 일정하잖아요. 진동수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파장이 맞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바뀌어서 속력이 바뀐 거죠. 아니 선생님 근데 저 진짜 질문인데 5번에 이거 수직 자, 거리라는 게 진폭 일단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죠. 4번 4번에 진동수. 몇 개를 치는 거예요? 태경이 정신을 놨지. 멸망이 있어요. 역시나도 못 봐. 자, 뭐라는 거야? 자, 보여드릴게요. 자, 10문제 시험 봤고요. 이제 집에서 쫓겨날 준비하십시오. 경원이 몇 개? 저 8개 맞았어요. 뭐? 서현이, 9개. 준호, 7개. 지아, 태경, 5개. 우와, 감사합니다. 유비, 태경이 한 주황. 자, 그럼 볼게요. 틀린 문제 봅시다. 자, 이게요. 서술형으로 또는 단답식으로 쓸 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한 정확한 용어들이 잘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자,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제가 뭐 할까요? 근데 이거 5번 해주세요. 5번 이상이에요. 5번을 보시면, 자, 파동의 파면과 이웃한 파면 사이에, 자, 이렇게 파동이 발생했어. 이거 파면해야 돼요. 자, 파면이 이제 이렇게 마루골 이렇게 파도가 쳤을 때 마루를 옆으로 쭉 연결한 선, 이 선을 파도의 얼굴, 그래서 파면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파면과 파면의 수직한 거리가 한 파장이야, 이 새끼들아. 근데 이건 파면이라는 용어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저번에 했는데? 맞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널 맞게끔 해줄게. 우리 집에 가서 맞게끔 해줄게. 자, 그래서 이거는 수직한 거리는 한 파장이다. 근데 지금 이 용어는요,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능에서 나온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블랙홀로 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이거 수능 용어야. 이게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써요. 그죠? 그래서 파면과 파면 사이에 수직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수능 용어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쓰는 단답식의 문제들은 수능에서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블랙홀 처리한 거예요. 연습해 보시라고. 자, 그럼 1번부터 8번까지 다 됐어? 네. 저 병신 새끼, 저 개새끼. 쌍호가 많았으면 7개인데. 진짜. 아깝다. 자, 9번, 10번 중에 뭐 할까? 이거는 9번을 해야 한다고 자, 봅니다. 9번하고 10번을 다 해야 되겠죠. 자, 9번을 볼게요. 그림 가는요. 매질 A에서와 매질 B에서의 X축 보세요. 센티미터니까 파장입니다. 맞아? 매질 A에서의 한 파장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매질 A에서는 2예요. 2. 맞아요. 매질 B에서는요? 이것도 2예요. 지랄이에요. 아, 4예요 이거는. 맞아요. 이건 제 실수예요. 그러니 하나의 파동이요. 매질이 달라질 때 속력이 달라지고 그 속력에 의해서 파장의 길이가 변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 A에서의 파장의 길이는 2고요. 매질 B에서의 파장의 길이는 3이다. 그래서 이쪽이 느린 매질이고 여기가 빠른 매질이구나. 파장의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속력이 2배 빨라졌구나. 이런 것들이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저건 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그림을 보시면 X축이 뭡니까?
저거는 변이 그 t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죠. 그럼 한 주기가 얼마입니까? 이건 주기는 이거는 1이라고 0.2초. 0.2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는 0.2초입니다. 이렇게 돼요.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꼬매가 주기는 뭐예요? 진동속의 얘기죠. 네. 꼬매가 진동속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죠. 그럼 주기는 변할까 안 변할까? 오. 그러니까 매질 A에서의 주기나 매질 B에서의 주기나 이거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봤냐면 매질 B에서의 속력을 물어봤으니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20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배울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시험이 다 서술형으로 바뀐답니다. 모든 시험이 서술형으로 다 바뀌고요. 이미 특목고에서는 시험을 서술형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과거는 올 서술형, 연기하고 과거가 올 서술형이고요. 자사는 서술과 객관식이 섞여 있었다가 그래서 서술형을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일반고도 서술형을 확대시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능이 완벽하게 서술형으로 될 수는 없는데 수능이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 됩니다. 수능은 객관식이고 단답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서술형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는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닙니다. 서술은 반드시 필요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슬렁슬렁 하시면 절대 성적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KMO 시험 봐서요. 은상 타고 그런 아이가 한성 가고 가서 저번 주에 학원에 인사한다고 놀러 왔었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서술형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다. 서술도요. 서술하는 방식이 있어요. 수학. 맨 처음에 증명이에요. 쓰고 나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부분 점수 없이 그냥 틀렸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영어도 문장을 통으로 쓰는 거예요. 서술형이니까. 그러니까 스펠링 하나라도 날아가면 다 틀렸다고 하시기 때문에 점수가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어려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자기도 좀 꼼꼼해지고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올 서술형으로 다 바꾸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10번 문제는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파면이 그려져 있고 여기서 또 파면이 뭐 어떻게 그려져 있어? 어느 방향이야? 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달라졌는데 요 간격에 비해서 요 간격이 좁아졌어요. 그죠? 자, 요 길이가 파장이라고 했는데 파장의 길이가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매질이 느린 매질, 여기가 빠른 매질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점을 기준으로 곡선을 그렸을 때 요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 뭐 이런 느낌이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보셔야 된다. 그 중에서요. 얘는 요 각도가 45도입니다. 여기가 45도라고 줬어요. 근데 요게 90도여야 되니까 얘도 45도. 맞죠? 요런 느낌. 요 각도를 30도로 주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요 각도는 몇 도입니까? 60. 60도. 여기는 60도예요. 되겠어. 자, 근데 거기가 60도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법선이 어딨어? 근데 저게 사실 60도 진행 방향의 아니에요. 수직한 방향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여기 파장이 짧습니다. 여기가 느리고 여기가 빨라야 돼요. 빠른 쪽이 각도가 크고 느린 쪽이 각도가 작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파동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파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파동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동이 이 파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꺾여가야 되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네요, 사실은. 그래서 요 각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게 입사각, 그 다음에 요게 굴절각이 돼야 된다. 자, 그림을 그려봐. 시험지에. 입사각과 굴절각. 요거랑 90도, 요거랑 90도, 요 선이랑 90도. 그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입사각과 굴절각이 나오는 거야. 한 점을 포인트로 파면이랑 90도, 90도 되게 선을 그리세요. 그럼 이 파란 모습이 나오는지. 그래놓고 법선 그리셔야 돼요. 법선. 이게 법선입니다. 그랬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를 빨리 구해보세요. 여기를 45도로 줬는데 입사각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를 30도로 줬는데 굴절각은 얼마인지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45도니까 입사각이 몇 도입니까? 이게 40도예요. 45도예요. 그러면 굴절각은요, 여기를 30도로 줬어요. 그럼 꼬매가 여기가 몇 도냐? 60도죠. 그럼 여기는 몇 도겠니? 이거 30도예요. 30도예요. 그래서 이 굴절각이 30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 각도가 90도고 요 각도가 또 90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 그래서 얘는 입사각이 45도고 굴절각이 30도인 그 그림이야. 이런 그림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파장이 긴 빠른 쪽이 각도도 크고요. 파장이 짧은 느린 쪽이 각도도 작아야 됩니다. 여기 없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에서 파동의 속력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파동의 속력을 구할 건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1번 매질 1번에서의 파면 사이의 간격, 파면 사이의 간격이 2cm래요. 근데 이 파면 사이의 간격이 파장이잖아요. 알겠어? 자, 그럼 봐봐. 1번 매질의 속력분의 2번 매질의 속력은 1번 매질의 파장의 길이분의 2번 매질의 파장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몇 번 매질의 파장을 줬냐면 1번 매질의 파장이 2라고 줬네요. 2번 매질의 파장이 2라고 줬어요. 그러면 2번 매질의 속력은 얼마겠니? 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매질의 파장의 길이는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나 좀 보세요. 나는 1번 매질에서의 뭘 준 겁니까? 뭘 준 겁니까? X축이 뭐예요? 시간이죠. 그럼 주기 준 거죠. 주기가 네. 몇 초입니까? 여기는 2초죠. 주기가 2초예요. 네. 그러면 파장의 길이는 2인데 주기가 2야. 그럼 속력이 얼마니? 얼마니? 1이야. 그러니까 1번 매질의 속력이 1이라고요. 이 얘기잖아요. 저 그냥 사인 30분에 사인 40분 네. 되면 그래서 이게 각도 줬으니까 사인 1번 매질의 각도분의 사인 2번 매질의 각도잖아요. 되겠어? 네. 1번 매질의 각도는 45. 2번 매질의 각도는 30. 이런 거잖아요. 냉. 그랬을 때 2번 매질에서의 뭐 구하라 그랬어요? 파장이야, 속력이야? 이건 속력을 구해야 속력 돼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가운데 얘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45도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고 32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루트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나와야죠. 저건 사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V2가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이야.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처음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든 걸 다 처음 하시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미리 한번 하고 가시고 거기에 루트 2분의 1이 없어요. 2분의 1 루트 그러니까 유리하게 2분의 루트잖아. 루트 2분의 1 분모를 루트 2분의 유리하게 1이니까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2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죠? 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왔던 것들 정리한 거고요. 자, 책에 답만 불러주고 잠깐 끊을게요. 자, 숙제를 다 해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주황
나의 생각 어때? 괜찮은 생각이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숙제는 153페이지부터입니다. 납득? 아니야. 납득은 컨빈스드예요. 진짜? 아닌가? 지야 맞아? 저 영어 못해요. 스펠링 불러봐. 너 새끼 너 만약에 이거 스펠링 불러서 내가 쳤는데 욕이기면 해. 고추 딴다. CONBINCE예요. 잠깐 빨라. C ON O N VIN V IN V I N 네. CE 진짜? C E 아닌가? 아는 거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욕이야 이거? 욕은 아닐까요? 여기 확실히 아닌 거. 그냥 찍은 건데. 욕은 아닌 걸로 해? 이거 아닐 거예요. 또 저 새끼 좋아한다는 이 뜻을 또 영어로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좋아해요 이거 아니야? 또 이거 뜻? 근데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어떤지 그런 지시라고. 아니 그걸 어떤지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예. 납득시키다. 오 왔어. 오 납득시키다. 왔어. 와 우리 오늘 영어 한마디. 자, 봐. convince. 오 컨빈스. 그 발음이랑 다른데? 아니 컨빈스. convince. convince. 오늘 한마디. 오 납득하다. 납득시키다. 야 납득하다는 뭐야 그러면? 납득하다가 컨빈스고 납득시키다 컨빈스드에 반대해야 되는. 아닌가? 반대야. 갑자기 시키다. 이게 납득시키다래. convince. 컨빈스. 컨빈스드. 수동태네 수동태. 수동태네. 동태. 나는 능동태 좋아하는데 수동태네. 자 그렇대. 와 오랜만에 영어 단어. 선생님이요. I 그 다음에 my, me, my 알지? 오. 나 이거 배울 때 영어 겁내 잘했다. 그래서 나 영어 천재인 줄 알았다. 그랬다가 엄마 아빠 배우면서 약간 느낌 이상했어. 근데 학생 배우면서 포기했어. 지우단. 너무 길었어. 근데 충격받았어. 그래서 아 영어는 나의 길이 아니구나. 확신했죠. 생각보다 일찍 떠보셨네요. 저는 일찍적 저는 이제 판단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요. 자 다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3페이지입니다. 무섭지 않은가? 저도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153페이지 괜찮아? 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53페이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자 그럼 153페이지의 첫 번째부터 다 볼게요. 1번 탄성은 네? 탄성파 아니에요? 탄성파는 파동이 전달할 때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말하고 비탄성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에요. 네. 두 번째는요. 1번 횡파의 기디미. 아니야? 디귿 맞았는데 리은 기역, 디귿, 미음. 가시광선이 전자기파잖아. 비. 근데 이건 기림이가 맞는 거. 아 그러네. 그러네. 야 선생님 다 부르는데 순종적으로 좀 받아들여. 자, 그다음에 나머지가 종파니까 니은 리을 종파. 이건 맞은 거 같아요. 야 종파를 뺀 나머지를 횡파해야 되는데 왜 그래? 파동이 종파 아니고 횡파 아니야? 자, 그다음에 탄성파는 전자기파인 미음 빼고 나머지. 이건 그대로예요. 4개거든요. 기니 디니거든요. 탄성파. 네 개예요? 아니 전자기파가 비탄성파인데 오. 좀.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동글동글 X. 이건 3번이 네? 3번이. 어? 3번을 배웠어요. 아. 자, 꼬뱅아 줄이 있어. 줄이 있는데요. 이거는 장력이에요. T예요. 자, 무거운 줄이 있고 가벼운 줄이 있어. 자, 이랬을 때요. 내가 줄을 흔들어도 줄에서 진동이 퍼져나가는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줄을 통과할 때 파동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더 빠를까? 얇은 줄이에요. 당연히 가벼운 줄입니다. 그렇죠? 네, 줄은 가벼울수록 그리고 줄을 잡아당기는 힘은 셀수록. 세서 팽팽할수록이야. 그래서 줄은요, 줄에서의 파동의 전달 속력은 루트 뮤분의 t로 써요. 이게 파동에 전달되는 속력인데 줄에서의. 자, 그 중에서 t는요, t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셀수록 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져 있을수록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빠르다는 거고요. 뮤는 뭐냐면 이걸 선밀도라고 해요. 선밀도라고 하는데 줄은 가벼울수록 파동이 빨리 전달돼요. 알죠? 근데 네. 보면은 얇아도 줄이 길면 무거워져요. 오. 그러니까 그 가볍다를 얘기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줄을 1m 간격으로 잘랐을 때 그 1m 안에 차지하는 질량값으로 이거 얘기합니다. 호니쌤 모를 때 됐어. 알려줬어요. 1m당 차지하는 질량값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선밀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가벼운지 무거운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죠. 됐죠? 그래서 뮤분의 t가 바로 줄에서의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하는 거라서 3번을 뒤집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3번은 분모 분자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답을 안 써놨는데 이거 뒤집어서 그리고. 네, 뒤집어서 그리면 되네요. 180도 이상이 바뀌었다는 건 거꾸로 그려라 라는 얘기니까 모양만 거꾸로. 그래서 90도는 네. 어떻게 해요? 90도? 아, 90도가 되면요. 여기에서 네, 간만 뒤집는 거지. 자, 여기가 0인 거 아세요? 네. 여기가 180도인 거 아세요? 네. 여기가 360도인 거 아세요? 네. 근데 저기는 540도예요. 한 바퀴 도는 게 360도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180도 위상을 뒤집어라 그러면 180도 가서 여기서 보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얘 위상을 180도로 뒤집으면 여기 되는 거예요. 아니 90도 되면 중간에 그러면 90도로 뒤집으면 여기가 90도죠. 아, 맞아. 오. 그러니까 90도 위상을 뒤집으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90도 가서 여기서 또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오 알겠어요? 저거는 이런 사인 안 써요. 네네네네. 얘는 사인, 얘는 코사인. 이런 거죠. 오. 되겠어. 코사인 저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그래요. 이런 근데 어쨌든 그래요. 배워야지. 수원을 배워야지. 자, 나그 이제 영재만 나가고 배웠어. 아 자, 154. 154페이지에 5번 답 2번이라고 그랬어요. 2번이 아니라 2 아니에요? 2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지적질이야, 새끼들이, 개새끼들이. 자, 6번은요. 타자는사, 진동수 2분의 1, 안 돼. 속력이. 안 돼. 왜 진동수가 2분의 1이에요? 네? 네 한번 더 보여줄게요. 자, 파장이 4. 일단 파장이 4인 거 같든? 아 사람이 쓰라고했구나. 아 그렇네. 진동수 아 이거 4 맞아. 2분의 그다음에 1이에요. 주기 봐. 주기가 2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동수가 2분의 1이죠. 네. 깨달았어요. 공력을 그래프를 못 봤어요. 깨달아라, 좀 깨달아라. 자, 주황아, 영재만이랑 분위기가 나지. 할만하지? 여기 재밌지? 여기네. 분명 애들 이야. 마테이 가이드끼리 모이는 거야. 자, 한석을 가랑 한석을 넘어가요. 간섭은 넘어가야 돼. 네. 자, 그럼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 파동에 어울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풀었는데 근데 이제 간섭 풀었어요. 8번 다 불러주셔야 돼. 자, 네, 일단은 156번 6페이지부터 다 불러볼까요? 156페이지의 8번의 답은 고액기. 풀수록. 그 다음에 고액기. 아저 그래서 근데 9번 어, 안 나 반대로 된다. 했다. 나 이거 노플이 있는 줄 몰랐어. 네. 근데 안 풀었는데. 자, 10번의 답이 몰라요. 네? 2? 근데 10번은 157페이지 10번의 10번은 답. 5번이에요. 아 10번의 답 5번. 오, 좋아요. 근데 A는 2.5 아니에요? 네? 2.5 아니에요? 어디가 A가 뭔데요? 아니 0.25 아니에요? 그 어디? 니은의 그 A요. 니은의 A. 니은의 A에 뭘 물어봤는데? 이거 A가 몇인지 물어봤는데 이거 0.2. 내신이 내가 어떻게 알아? 속력이 10이래. 근데 파장이 4래. 네. 그러면은
그러면 시간은 얼마인데? 네? 네, 다음 주에 하지만 못 들었어요. 저 정리 이상했어요. 우와. 보이는 T분의 난다. 자, 근데 얘는 파장이 4. 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속력은 10. 그러면 어렵잖아. 주기는 0.4. 0.25인데 이거. 그래야 4분 10 되는 거 아니야, 새끼야? 네? 주기가 0.4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 A는 0.4. 자,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맞아? 네. 그러면 주기가 0.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0.4초 걸리지. 아. 선생님 이거 좀 신체적인 그러면은 발전인 것 같아요. 요만큼이 얼마야? 0.1이에요. 0.1이죠. 됐어. 0.1, 0.1, 0.1, 0.1이 되고 곱쳐야 0.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데는 0.3이어야지.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와. 진할한다, 진할한다. 자, 그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에 답 3번. 이거 안 배웠어. 어디까지 하지 마. 여기 네. 싸게 하지 마. 60쪽부터 해야 돼. 60쪽. 어? 60부터. 60. 네. 160, 160. 160. 니 키로 똑같다. 160. 아니야? 저 162예요. 물론. 근데 저는 170이에요. 저는 이제 털리스트 맨이에요. 털리스트가 이런 거야? 털리스트 가장 키가 큰. 털리스트. 네, 가장 맨. 큰. 근데 누굴 기준으로 가장 크냐? 태경아 너 빨리 170을 키 낮춰. 아, 여기 전체를 기준해서 네가 제일 커? 아니 태경이가 높아요. 태경이 얼마냐? 174요. 준호? 태경이 오늘 키. 하겠습니다. 태경이 이거 키 줄여야 돼요. 태경이 이제 늙어서 키 줄 거예요. 자, 갈게요. 그래서 기준이 160페이지 1번부터 다 불러요. 160페이지 1번에 5. 받아들여, 언니. 1번에 5, 2번에 4, 예. 3번에 3, 4번에 3. 근데 네,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해? 2번 아니에요? 1번 아니야? 어? 너네 답도 다 이상해? 맞지? 이거 아니야? 4번에 3이에요. 나한테 물어보는 건 약간 불법인데. 내가 장인가? 160쪽. 이제 2번이라고 했는데. 내가 장인가? 160쪽, 160쪽. 160쪽에. 아니 나 이거 풀때 잠깐만. 가지고 잘못 들었을 거야. 답지가 이상한가? 얘는 제가 장인일 수도 있어요. 이건 롱이에요. 롱. 틀렸어요. 그리고 뭔가 답지가 이거 이상하긴 네, 롱이나 한데. 롱이나. 자, 이상해? 답이 이상해? 답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장인일 수도 있어요. 자, 어디부터 이상해? 1번에 5는 맞아? 네. 2번에 4인 건 맞겠어? 네. 에? 4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에 4가 맞아요? 괜찮아? 뭘 3번에 3은 맞아? 뭘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만 이건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자, 160페이지에 2번의 답이 4. 맞아. 이 아이 160페이지에 그 4번의 답이 2인 거를 저는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3번의 답은 3, 맞아? 네. 4번의 답이 3인 게 이상해? 네, 이게 뭐가 이상해요? 자, A는 파장, B는 진폭이다. 틀렸어? 맞아요. 맞죠? 기억폭이 맞죠? 니은 파동이 퍼져나갈 때 용순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꼬맹아, 매질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진동만 하는데 용수철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이거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이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네. 예스. 그 다음에 지금 점 P 위치의 용수철은 잠시 후에 위로 올라가야죠. 네. 그렇구나. 왜?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왼쪽으로 가잖아 이거. 잠깐만. 그려봐. 옆으로 가서 그려. 그러네요. 이해돼요? 아 네,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항의하는 이런 거 할래 너네? 내려가는데요. 이유 없는 비가 내려가잖아요. 이건 사실 항쟁이에요. 민주 항쟁. 이 폭으로 그대로 가야 돼서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근데
5번 답이 네. 1번. 5번에는 2번이고 6번에는 1번이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까지 쭉 다 풀고 나서 해결하죠. 간섭 안 했어요. 아, 여기는 간섭이라서 안 했어요? 네. 그럼 보면 5번 좀 봐봐. 언니가 이 5번이 이상해야 돼. 그림과 같이 획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t가 0일 때가 실선이고요. 자, 2초 지난 후에 파동이 됐어. 이동한 모습이 점선으로 그려진대요. 되겠어요? 2초 후에 이 모습이 이렇게 그려진답니다. 자, 그래서 P가 P' 쪽으로 이동해 간 거다. 2초 후에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파동의 속력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빨리 봐. P에서 P'까지 몇 미터 간 거야? 이 3m 있어. 에이 3m 아니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3 곱하기 10 마이너스 4.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네. 맞아? 아 그러네. 좋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고요? 2초. 2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됐어? 아.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치? 네, 왜 2분의 3이에요? 어디에서가 왜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이 2초. 아, 그렇네요. 좀 생각해라. 네. 은행 167쪽이요. 얼마? 167. 167. 안 돼. 자, 여기서부터는 안 돼. 진짜 안 돼요? 내가 안 풀었어. 아, 아. 잠시 쉬도록.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안녕히 가세요. 너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죽겠다야? 죽는 건 내가 죽겠다야. 건이